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저자 김현준. 종잣돈에 집착할 필요 없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부려서 돈을 법니다. 노동자들에게 두둑한 성과금을 챙겨준다는 것은 자본가는 그 성과급의 총합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제 아무리 주변의 칭송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한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상은 일할 수 없기에 자본가의 지렛대 효과를 이기기는 어렵지요. 사업을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자본가가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잣돈 시드머니라는 함정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종잣돈을 얼마 모으고 나서 투자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종잣돈이 필요한가요? 주식 투자가 다른 투자 대안에 비해 우월한 것 중 하나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투자 금액이 많고 적음은 주식 투자의 수익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고객을 상담하거나 고객 대상 세미나를 열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자녀들과 함께 자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어린이 부자들은 그에 걸맞은 금융교육을 받고 이미 여러분의 지식 수준을 뛰어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이 주식을 고르는 방법. 비즈니스 가치가 높은 기업을 찾는다. 주식은 사고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주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업의 소유권입니다. 우리는 보통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때 정말 많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직장과의 거리, 학군, 주변 편의시설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턱대고 주식 투자에 임합니다. 그러고는 하루빨리 주가가 폭등하기를 바라지요. 이런 식의 투자는 필패입니다. 맹목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외에 기업의 성장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얼마에 사고 팔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적정 주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은 듣기 싫고 그냥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된다는 정답만을 알고 싶은 것이지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부자들은 주식을 살 때의 사는 이유와 목표하는 가격, 팔아야 할 때를 모두 정해놓습니다. 매수와 매도는 클릭하는 버튼만 다를 뿐 실제로는 한 번에 일어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는 내키는 대로 또는 들은 정보에 의해 하기 때문에 매도를 언제, 어떤 가격에, 왜 해야 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손실이 나면 쓰라린 마음에 당연히 매도가 어렵고 수익을 봐도 실현할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 앞 구멍가게가 작은 보트라면 상장 기업은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단숨에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망망대해를 우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기업이 커지고 번듯해진 만큼 주가도 따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찾는 조건은 편의상 경제력 많은 조건으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봉이 높은 대기업 직원과 마땅한 직업이 없는 백수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요? 그런데 만일 그 백수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엄청 많다면 어떨까요? 고민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기업 직원은 수익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 할 수 있고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백수는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가 은퇴하기 전까지 받을 연봉의 총합을 합산해야 할 것이고 백수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산 내역을 샅샅이 훑어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성장성이 높은 친구도 있습니다. 최근 발매한 음원이 인기가 좋아 몸값이 천정부지로 뜰 것이 기정사실인 가수로 예를 들어봅시다. 아직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지만 곧 광고도 찍고 해외 콘서트도 열 것이라면 앞에 두 사람과 비교할 만합니다. 사람에게도 경제력 외에 매력이나 조건이 있듯이 기업도 하나의 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과거의 영업 활동들을 통해 모은 자산 가치도 봐야 하고 현재 주력 제품의 판매 상황에 따른 수익 가치도 봐야 하고 아직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준비 중인 신제품의 성장 가치도 체크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3년 내에 인출해야 하는 자금은 아예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경제는 사이클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그때 필요한 시간이 보통 3년 정도입니다. 운이 나빠 불황기에 투자를 했더라도 적어도 3년 정도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는 의미지요.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3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부자들은 주변에서 찾는다. 적정 주가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좋은 주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느냐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모두 실생활 속에 널려 있습니다. 이제껏 투자 대상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TVN 채널 드라마 시그널과 비밀의 숲이었죠. 알고 보니 이 드라마들을 만든 회사는 상장을 앞둔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방송을 한 뒤 일정 부분의 수익을 확보한 후 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한학령 상태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공모가를 낮추어 투자하기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IPO 대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인 중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VIP 영업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LG생활건강 주식을 사라고 권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유를 물으니 중국인 사모들이 더 이상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아니라 LG생활건강의 후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그 이후 몇 년이 지나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업종의 대장주로 거듭났습니다. 쉽게 돈 벌려는 마음을 버려라. 일반 투자자들은 정도보다는 맞는 열쇠를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주식하면 속된 말로 따블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실상은 투자의 기재라는 워런 버핏도 연평균 수익률이 20%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편 부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산을 위탁하는 고객들의 경우 평균 계약 금액은 2억 원,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은 60억 원의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1% 부자지요. 이들의 기대 수익률은 5에서 10% 수준으로 짐작됩니다.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내겠다고 하면 걱정부터 합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기 전에는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복리의 마술은 깨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했기에 지금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바둑과 주식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둑 대회에서 우승을 하려면 줄기차게 이겨야 하듯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불리려면 꾸준히 수익을 내야 합니다. 책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저자 김현준. 861% 수익을 올린 젊은 투자자 김현준의 실전 투자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